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복지와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홍준표 지사 간의 설전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일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홍준표 지사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남도와는 달리 경기도 성남시는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까지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자, 이틀 전인가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네. 일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 성남시가 처음인 걸로 압니다만. 네네. 자, 그 배경은 뭡니까? 이게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고 개인으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제가 공약한 사항이었고 그게 이번 임시회에 이제 조례안이 제출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대개 저희 예상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 예. 드는데 2주간에 네. 약 2,000명 정도, 저희 성남시에 약 9,5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네. 약 2,000명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수용을 하고 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기회를 드리고 또 거의 상응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예. 지금 당장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50만 원씩 지불하고요.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반기 정도부터 임차해서 운영을 할 텐데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네.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돈 전부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까? 일부 시민들은 전체 지원을 받게 되고, 예. 그 외에 다른 시민들은 일부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예를 들면 전 시민, 신생아 모두에게 똑같이 일조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수용되는 분들은 전액 면제가 되니까 전액 지원이 되겠지만 2,000명 정도에 한정이 되니까요. 네.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 확대하게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죠. 예. 결국은 이제 예산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부정부패적 요소, 또 예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를 들면 남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4대강 자원외교 이런 데 들어가는 엄청난 돈들 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보는 보도블록 공사 쓸데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세수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이제 좀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상산후조리원 정책 이전에도 무상급식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고 무상교복 정책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께서는 무상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기초연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도 무상이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 이용도 무상이고 도서관 이용도 무상이고 다 원래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혜택 보는 건 다 무상입니다. 네. 그게 세금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이 복지 수혜 비율이 GDP 대비 10% 선으로 최하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소득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의 소득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복지 시책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 구상하고 있는 무상복지가 있습니까?
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전 시민들에게 이제 의료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뭐 주치 지정을 해드리려고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는 뭐 성남시 이것도 일종의 무상 정책이고 당연히 이제 똑같은데 시민 순찰 때 저희가 구성해서 범죄나 또 재해 예방 네. 사업을 좀 하려고 또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예산 이야기했지만 네.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무상복지 정책을 그쵸 아까 말씀하신 예산 낭비 줄이고 긴급하지 네. 않은 사업 조정을 통해서 이런 복지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과연 다른 사업에는 주름살이 가지 않게 하고 복지 예산을 매년 이거 줄일 수도 없습니다. 매년 똑같이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시장에 취임했을 당시에 성남시에 일종의 비공식 부채라고 하는 빚이 약 7,300억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 똑같은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똑같은 세입으로 지출만 결정하는데 네. 똑같은 세입으로 전임 정부는 7,300억 빚을 졌고요. 제가 그걸 1년에 1,500억씩 빚을 갚아서 약 저번 임기 때 거의 다 갚았습니다. 예. 그러고도 시민들의 살림은 별로 지장이 없었거든요. 음흠. 결국 예를 들면 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자 감세해 준 거, 법인세 감세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나고요. 예. 그게 뭐 수십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또 자원 외교 한 100조 날렸다고 하고요. 뭐 4대강 이때 수십조 날리고 있는데 네. 이런 것만 안 해도 지금 뭐 논쟁되고 있는 모든 무상복지 논쟁 다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예.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뭐 저희도 대개 60% 됩니다. 계속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지방자치단체 네. 재정 자립도는.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는 좀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힘도 네. 느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남아서 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이제 예산 떠넘기기, 네. 정부 사업을 시군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기초연금 말씀드렸는데, 네. 대개 기초연금은 정부가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성남시가 50% 내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는 거죠. 정부가 예. 생색을 내면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다 떠넘기고 이런 게 예. 점점 나빠지긴 한데 그래도 역시 최대한 그야말로 네. 가마솥에 누룽지 긋듯이 딱딱 끓고 정말 살이 아주 마른 수건 짜듯이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이 무상급식 얘기 좀 해보죠. 네네. 최근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 문제로 한 30분 설전을 벌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홍준표 경남지사는 네. 보편적인 복지보다는 집안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네. 그리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어차피 지금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차라리 거기서 남는 돈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학업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반론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급식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예. 첫째는 의무의 일환이라는 것이고요. 국민한테 부여된 교육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네.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군인에게 밥 주듯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대상자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매우 이 민감한 시기에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분산되어 있는 개인이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 밀집되어 있고 집단화되어 있고 그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 너는 가난, 너는 가난증 제시하고 너는 밥 먹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매우 예. 반교육적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요. 네. 옛날에 방위 기억하십니까? 방위. 네, 예. 방위병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예. 출퇴근한 군인이었죠. 네. 그 전심을 안 줘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허. 그래서 맨날 그 방위병은 도시락 붙여서 놀리고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급식을 하고 나니까 방위병들도 급식을 시작했는데 그런 놀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떻습니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상태가 다르고 정책 철학과 비전이 다른 만큼 그렇습니다. 네. 각자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정책을 표현될 텐데 굳이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비난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수백만 도민들이. 그리고 저하고 자주 부딪히는 건 아니고 좀 상반된 정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예. 진주의료원 폐쇄한다든지 네. 저희는 공공의료원 짓고 있는데 이건 무상급식 논쟁도 뭐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비교가 되는 모양입니다. 네. 네네. 지근거리에서 사실 국민들의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성남시 같은 어떤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성남은 아까 60% 재정 자립도 그나마 좋지만 네. 대부분이 이게 안 좋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점차 떨어지고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중앙정부가 예를 들면 부자 감세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취득세를 깎아준다든지 이런 예. 지방재정에 손상을 가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부 사업을 하면서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비용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할자치라고 그래서 예.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20% 정도밖에 재정 자립이 안 된다. 예를 들면 국가 세수 중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예. 살림이 될 리가 없습니다. 네. 일은 다 시켜놓고. 그래서 이거를 소위 오할자치 정도로 올리자. 정상화하자.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시민과 직접 대면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고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네. 자,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질문 드려볼까요? 네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시장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친자식을 키울 때도 정말 부르르 떨 정도로 화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죠. 그런데 처우도 별로 안 좋고 힘은 엄청나게 들고 하다 보니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를 CCTV로 감시를 한다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CCTV 없는 데 가서 때리면 되거든요. 그런 데 가서 꼬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 이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국가적 과제이니까 훌륭한 자원들이 좀 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예. 또 자긍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게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유인책, 그러니까 훌륭한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주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어떤 선생님이 애를 꼬집고 문제가 생겨도요 쉽게 내보낼 수가 없답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네. 그게 계속 확대되고 심각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하게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뭐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죠. 예. 이게 결국은 이제 예산을 어딘가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대개는 이제 부정부패적 요소, 또 예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예. 예를 들면 남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4대강 자원외교 이런 데 들어가는 엄청난 돈들 네.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보는 보도블록 공사 쓸데없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또 세수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이제 좀 불효불급한 부분들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무상산후조리원 정책 이전에도 무상급식을 확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게 있고 네네. 무상교복 정책도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께서는 무상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어떤 원칙이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료원 이용 기회를 드리고 또 거의 상응하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나중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예. 지금 당장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50만 원씩 지불하고요. 그 공공산후조리원을
일단 하반기 정도부터 임차해서 운영을 할 텐데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 네.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돈 전부를 무상으로 지급받는다.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겁니까? 아니, 일부 시민들은 전체 지원을 받게 되고, 예. 그 외에 다른 시민들은 일부 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예를 들면 전 시민, 신생아 모두에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수용되는 분들은 전액 면제가 되니까 전액 지원이 되겠지만 2,000명 정도에 한정이 되니까요. 네.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뭐 그렇군요. 다자녀 가정이라든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만 그렇게 그렇군요. 우선적으로 하면 네. 됩니다. 계속 최근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무상복지와 증세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도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홍준표 지사 간의 설전이 있기도 했는데요. 지난 11일이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홍준표 지사와 인터뷰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남도와는 달리 경기도 성남시는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이어서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원까지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예. 자, 이틀 전인가요? 지난 월요일인가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네. 일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 예를 들면 예. 얼마 전에 정부에서 기초연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도 무상이고요. 예를 들면 공원 이용도 또 무상이고 도서관 이용도 무상이고 다 원래 정부 시책에 의해서 국민들이 혜택 보는 건 다 무상입니다. 네. 그게 세금의 원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 이 복지 수혜 비율이 GDP 대비 10% 선으로 최하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제 소득 중심의 경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네. 국민들의 소득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는 이런 복지 시책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더욱 구상하고 있는 무상복지가 있습니까? 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이제 전 시민들에게 이제 의료 기회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뭐 주치 지정을 해드리려고 저희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는 뭐 성남시 이것도 일종의 의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 성남시가 처음인 걸로 압니다만은. 네네. 자, 그 배경은 뭡니까? 뭐 이게 제 공약이기도 하고요. 예. 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고 개인으로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제가 공약한 사항이었고 그게 이번 임시회에 이제 조례안이 제출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 정도 지원하면 그냥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대개 저희 예상으로는 약 150만 원 정도 예. 드는데 2주간에 네. 약 2,000명 정도, 저희 성남시에 약 9,500명 정도의 신생아가 태어나는데 네. 약 2,000명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이제 거기를 수용을 하고 예.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민간 산후조리